요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나 물건을 조사하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제부터가 포인트예요. 어제는 우리 최 PD님이 물건을 검색하다가 요거를 입찰볼까 말까 하길래 너무 좋은 물건을 찾았다면서 저한테 자랑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건 한번 봅시다 해서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최 PD는 젊은 친구잖아, 그렇죠? 젊은 친구여서 저한테 이제 물건을 상담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입찰 들어가면 좋을지 나쁜지에 대해서 조사를 다 마무리하고 상담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모든 사람이 경쟁이다 보니까 경매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 또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어머님이 좀 섭섭하시려나? 그러진 않겠죠? 괜찮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건을 가져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에 보면 모아주택, 신속통합기획, 신통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역세권 시프트, 또 민간 재개발 어마무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되고 때로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내가 엑시트를 할지 때로는 보유하면서도 내가 리스크를 없는 방법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그 지역에 가서 부동산 사장님 얘기만 듣고 지금 이 지역이 이렇게 개발 계획이 있고 이런 뭐 해서 된다. 거기만 현혹하다 보면 한 20년은 기다려야 될 상황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고를 때는 옥석을 가리고 투자를 꼭 하셔야 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때로는 오늘 물건은 엄청 잘 진행되고 있지만 만에 하나 안 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물건이어서 제가 너무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집중. 이거는 진짜 집중하셔야 돼. 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물건이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토지 면적이 몇 평? 14평입니다. 14평. 야, 근데 건물 전용 면적이 몇 평? 16평이다. 그러면 요렇게 딱 봤을 때는 옛날 오래된 1, 2층으로 되는 연립주택인가 하는 생각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감정가는 3억 7,900에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용 승인일이 몇 년? 2017년이다.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있는 물건도 신축급이면 앞으로 내가 보유하는 동안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관처가 나서 건물이 이제 철거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보유할 동안 스트레스가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아요? 없으면 좋지. 그러기 위해서는 임대를 놔야 된다 이 말이야. 임대를 놔야 때 신축급이면 그 지역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발을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신축이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겠죠. 스트레스 없이 그 물건을 보유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 아닌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이런 물건이다. 자, 말소 기준은 2021년 2월이고 임땡땡 씨가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이 얼마 있느냐면 3억 3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고 임땡땡 씨는 뭐 배당 요구를 안 했지만 주택도시공사에서는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에요? 대항력이 없는 물건이에요?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자, 주택도시공사로부터 2024년 4월 1일자로 대항력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 물건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경매에 나오고 쭉 유찰하고 다시 대항력 포기하고 나오는데 이 물건은 신기하게도 처음부터 뭐였다? 대항력을 포기하고 나온 물건이다. 오케이. 요까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동네일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7호선 남구로역이다. 남구로역이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남구로역. 예? 남구로역 떠오르는 게 뭐 있을까? 남구로역. 범죄도시. 여기 한 코스 지나면 대림역이죠. 예.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옛날에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한국 들어오면 정착하는 데가 어디였냐면 대림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림역이 어마무시한 상권을 만들어지면서 주위에 땅값과 임대료와 집값이 엄청 올라버렸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러면 이 전체에 이게 다 영향을 끼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였느냐면 남구로역 이 가리봉동 이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도 어디로 가느냐면 너무 비싸니까 안산으로 넘어가는 추세단 말이에요, 안산으로. 그렇지만 여기에는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셔서 어느 정도 조금 자리 잡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구로역 일대가 보시면 굉장히 저밀도 노후된 지역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이제는 수요 자체가 너무 오래된 골방보다는 이제는 신축급을 원해요. 그래서 이쪽 가리봉동 남구로역 이쪽으로 가보면 다중주택 이런 거 건물을 짓는 거 가보면 신축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여기 이렇게 신축하면 한국 사람들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부동산 가서 확인하니까 무슨 소리니? 한국 사람들 안 들어온대. 근데 중국 동포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오래된 집에서 이런 신축들을 더 선호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가 뭐 있느냐 하면 그분들은 전세를 좋아할까요? 월세를 좋아할까요? 전세 제도는 중국에는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월세 제도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에는 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나 미국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달치 그 디파짓 보증금을 넣고 보통 한 달치 월세를 매달 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월세를 안 준다 그러면 당연히 쫓겨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월세를 굉장히 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주위에 이쪽에 아시는 분이 다중주택을 좀 많이 지어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처음에 모를 때는 그분들이 월세 안 주면 어떡하느냐,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잘 준대요. 칼같이 준대요, 월세를. 그래서 거꾸로 이쪽이 임대사업 하기에는 훨씬 더 편한 지역이다, 이것을 제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여기가 이 남구로역 일대가 지금보다는 앞으로 엄청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요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뭘 봐야 되지? 자, 그러면 이게 시세가 얼마였는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럼 네이버 한번 시세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전용이 몇 평이었죠? 16평이었죠. 16평이면 당연히 방이 3개짜리 3룸이겠죠. 3룸에 화장실은 하나짜리였어요. 예. 방 3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물건인데, 자, 보시면 이 물건은 6층 중에 3층이고 방이 2개짜리인데 2억 7천에 나와 있어요. 빌라가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거는 모든 게 뭐냐면 투룸만 나와 있어요. 투룸만. 이 투룸조차도 이건 방 3개짜리네. 얘는 4억에 나와 있습니다. 4억에.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방 3개에 욕실이 하나고, 근데 대지 지분이 13.83평방미터. 우리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예, 우리는 아까 전에 대지가 14평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대지가 크면 장점이 뭐냐면 나중에 감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개발지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분담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감평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대지 지분이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대지 지분이 13.83평방미터고 우리는 14평이니까 40, 2몇 평방미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차이 난다, 우리하고는. 자, 이거는 몇 년식이지? 얘도 보면 공급 전용이 35평방미터, 29평방미터다. 그러면 10평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투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몇 평이에요? 14평이었잖아. 그럼 우리는 3룸이고,
그럼 결론은 지금 매물 나온 거 보면 방 3개짜리는 우리보다 스펙 자체가 월등히 못한 거고 투룸짜리는 우리하고 비교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다.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 임대도 봐야 되겠죠. 매매도 보고 이제 전세를 보면 자, 요쪽이 우리 블럭이죠. 여기 보면 전세가 1억 5천. 오케이. 1.5룸이 1억 5천이고 방 3개짜리 동양에 오래됐는 게 한 1억 7천, 1억 8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하고도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봤는 요 물건은 뭐냐면 건생 건물이에요. 건생 건물. 그 불법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저렴하게 나왔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는 비교 대상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보다는 중국 동포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는 내가 장기간 보유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전세보다는 월세를 세팅하는 게 임대 수요도 많고 내가 굉장히 편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거를 전세보다는 월세를 세팅해야 돼요. 월세를.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1억에 30, 5천에 75, 2천에 100, 2천에 100, 2천에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비교 대상 되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들이 우리 최 PD가 확인해 보니까 전세보다는 월세 수요가 훨씬 많은 지역이다. 그런데 요까지도 좋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발 계획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금 해당 물건이 지금 보이죠?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1차 가리봉 2구역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몇 차? 1차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재개발 물건 안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해당 구청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우리는 참조사항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제 파악해 본 결과 입안을 지금 입안 동의를 해놨는데 토지가 소유주의 50% 이상이 돼야 되고 토지 면적,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동의서 들어와서 입안 중에 있고 지금 이걸 모두 충족하려고 그러면 이제는 조합을 설립해야 되거든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에 설립해야 되는데 동의율이 50%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75%의 동의율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 우리는 50% 이상의 동의율이 나와서 입안을 했기 때문에 조합 설립하는데도 별 문제 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오래된 노후된 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 소유주들은 말 그대로 빨리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 지역이 바로 길 건너는 어디예요? 가산이다 말이에요. 가산. 그러면 이 지역이 이제 바뀌면 이 가산에 있는 분들이 젊은 직장인들이 넘어오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위치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산 여기 남구려역 일대 조금 노후된 지역들이 이제는 천지 개벽하면서 신축 아파트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 지역의 분위기는 완전 바뀔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요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구나 물건을 조사하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제부터가 포인트예요. 이게 뭐가 포인트냐면 이런 물건은 내가 낙찰받고 보유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유하는 게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무조건 제가 얘기했듯이 월세로 세팅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만약에 전세를 이 지역에서 어렵게 맞췄다 치자. 그런데 세입자가 나간다 그래. 그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지역이면 전세를 놓는 게 맞지만 이 지역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전세보다는 월세로 세팅해야지만 내가 나중에 있는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별 부담이 없는 거야. 근데 단점 아닌 단점이 뭐냐면 한 달에 일정 부분
내가 돈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무슨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감정가가 3억 7,900이고 최저가가 3억 300인데 매매 시세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한 3억 6천 정도 합니다. 3억 6천 정도 하고 확인하니까 보증금 4천에 월 1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입자가 보증금 3천만 원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5만 원씩 상승할 수 있대요. 그러면 보증금 3천에 이제 105만 원이 되는 거고 때로는 2천만 원 원한다 그러면 보증금 2천만 원에 1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근데 지금 우리는 기준점을 4천에 100만 원으로 기준점을 잡고 이전 비용을 1.5% 잡고 대출 80%에 연간 이자율은 5% 잡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감정가 아니고 최저가 3억 4백에 입찰을 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한 달에 월세를 받더라도 한 달에 13만 원 정도는 내가 이자 비용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13,000원이죠. 13만 원이 아니고 13,000원이 나가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 한 4천 정도에서 내가 입찰을 본다 그러면 한 달에 약 14만 7천 원 정도가 내가 월세를 받고 내 돈까지 플러스해서 은행에 납부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여러분들 입장이면 한 달에 14만 원을 저축하는 게 나중에 수익이 클까요? 차라리 이런 물건을 사가지고 내가 한 달에 14만 원을 은행에 적금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다가 내가 적금을 넣는 게 나중에 수익이 클까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요즘은 금리가 비싸다고 자꾸 뭐라 그러지? 투자를 망설이는 것도 있고 때로는 월세 수익이 작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역전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지역은 특징이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물건은 내가 낙찰받고 전세 세팅하는 것보다는 월세 세팅하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돈은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3천만 원 투자하고 한 달에 약 한 13만 원, 14만 원을 은행에다 납부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마무시한 부로 내한테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투자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세로 돌린다 그러면 얼마가 정도 투자되는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전세금 이 지역이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공주가 126% 하면 2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 입찰을 내가 3억 4천 정도 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3억 4천원에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전세가 2억 5천원이니까 내 돈이 약 1억 정도 투자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 물건에 내 자금을 1억을 투자할지 아니면 3천만 원 투자하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를 은행에 내 돈 보태서 납부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한 달에 10몇만 원 정도면 밖에서 삼겹살 집에서 고기 한 번 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저께 우리 최 PD하고 저하고 우리 강 PD하고 세 명에서 강남역에서 맛있는 삼겹살 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밥 먹었는데 그 정도 돈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삼겹살 한 번 안 먹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물건 낙찰을 받고 보유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물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분명히 틀려질 것이고 똑같은 물건을 내가 어떻게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물건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보유할지 아니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보유할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이 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런 뒤에야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거의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주인처럼 여러분들이 삶을 이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